정말로 라이벌 관계에 정말로 최정점에 있었던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링컨의 죽음을 그만큼 애도를 했다라는 걸 보면 링컨은 많은 국가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컨이요, 여러 가지 그 지도자의 그릇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링컨 지도자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진이도 있고, 우리 뽀뽀도 있고, 우리 레리비,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근데 정말로 이 링컨의 자질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자질들과 이렇게 여러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이팅을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링컨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링컨은 위트가 넘치는 사람이었대요. 링컨은 위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개그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도 문제가 커요. 어쩔 때는 기분이 이렇게 좋고, 어쩔 때는 기분이 이렇게 안 좋고, 어쩔 때는 또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오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면 이 헤이준 TV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매체들과 좋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만 치더라도 긍정적인 에너지인지 부정적인 에너지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링컨은 간단 명료함의 귀재래요. 뭐라고요? 간단 명료함의 귀재. 자, 이 일화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우리 시대보다도요 19세기는요 더 장황하게 늘어놓기를 좋아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연설을 하더라도 막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고 굉장히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 장황하고 우아하고 웅장하는 거가 트렌드였던 시대가 바로 19세기였는데요. 그런데 링컨은 자신의 연설을 짧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대요. 그래서 그의 게티스버그 스피치, 게티스버그의 연설이 있는데 게티스버그의 연설은 2분 조금 넘는 것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1992년도에 민주당 전당 연설이 있었대요. 민주당의 전당대회 연설이 있었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요 51분을 강연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딱 2분만을 강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링컨은요 펜실베니아 전쟁터로 가는 기차 안에서 편지 봉투 뒷면에다가 끄적거리면서 게티스버그의 명연설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래요. 뭐냐면 링컨은요 워싱턴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이미 백악관에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준비를 제대로 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임팩트 있게 짧게 강하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링컨은 어떤 선언문이나 연설문, 편지 등을 쓸 때 펜을 다듬으면서 생각을 하고요. 논리의 타당성을 점검하면서 누구보다도 자신과 더불어서 많은 소통을 시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요즘 21세기의 키워드가 여러분들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9세기부터 실현을 하고 있었다는 건 역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요 굉장히 많은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를 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링컨의 자질이 있었는데요. 바로 뭐냐면 자신의 특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특성을 지닌 사람인데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이었냐면요. 오늘날 여러분들 대통령을 보면요, 뭐 정책 전문가, 뭐 동향을 알아보는 사람, 트렌드 분석, 대중관계 전문가, 뭐 백악관, 뭐 청와대의 관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분할해서 한 대통령에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따라붙죠. 스텝들이 따라붙죠. 근데 링컨은요, 그 당시 전쟁을 치르고 세계의 자유에 대한 일을 다루고 그 외에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3명의 비서관 외에는 두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역사에 남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3명의 비서관 외에는 두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링컨이요, 링컨의 가게가 있대요. 링컨의 가게라고 불리우는 링컨의 집무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링컨의 집 밑에 있는 베이스먼트, 지하실 큰 방을 집무실로 썼었는데요. 그 방에는요, 대기실도 있었고 비서관들이 있었고요, 국무회의실로도 사용되는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왔냐면요, 링컨한테 결제받아야 되는 사람들, 반대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링컨의 친척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링컨의 친척들이 도와달라고 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공익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오는 사업가들, 그 다음에 십자군들도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대통령이랑 악수나 한번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다 만났다라는 거죠.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링컨스 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링컨의 가게가 바로 링컨의 집무실이었다고 해요. 약간 저 사진이랑 비슷한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링컨은 그런 방문객들이 다 물러가고 난 후에야 빙빙 돌아가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알파벳 순으로 꽂혀있는 서류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데 크게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링컨은 뚝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링컨은 전문가나 책이나 보고서를 참고는 하지만 그런 거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침착하게 고민해왔던 자신의 직관에 더 의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결정을 하게 되면 쉽사리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저도 약간 이 성향이,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인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민의 깊이는 굉장히 얕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진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나한테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이 분야가 정말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하고 파고들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고민의 깊이가 얕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얕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하고 나서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석과 굉장히 많은 공부,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참고를 하고 난 후에 정말로 자신의 직관에 정확하게 의존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되고 나면 쉽사리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결국에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 결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마음의 각오까지도 준비를 하는 게 결정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도 저는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가능성이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완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패를 하는 게 미션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한 것도 미션의 완성입니다. 단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음번에는 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그 실패는 여러분들한테 큰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존중하고,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도 여러분들은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링컨은요,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실용적인 원칙주의자였어요. 뭐냐면 링컨은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회한 정치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도덕론자였대요. 그래서 그의 정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은 원칙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불통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많은 우리 지도자들한테도,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참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소통의 부재, 불통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원칙 위에서 모든 결정을 했지만, 그 원칙은 항상 사회 통념적으로 합의를 내린 법과, 그 다음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그 다음에 대중들의 요구가 부여하는 실제적인 한계 안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독불 장군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법과 그 다음에 여론이 부여하는 그 한계, 실제적인 한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객관성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내일은요, 여러분들의 학업, 진로, 취업, 인생,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컨설팅 컨텐츠로 내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컨텐츠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특히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객관성 결여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획하지만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짜증내요 라고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엄마가 짜증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행동들을 항상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짜증내지 않고 인정할 만큼 내가 그들의 요구를 한 번쯤 충족을 시켜봤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는 하기 싫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대요. 그거 역시도 이기적인 거거든요. 돈은 벌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안 하겠대요. 요즘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랄까,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도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꿈은 있는데 꿈을 막상 도전하려다 보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도전을 안 하는데 자기는 꿈이 없다고 신세한탄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링컨의 실용적인 원칙주의자의 마인드를 조금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세상이 얘기하는 객관성을 확보한 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을 녹여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 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객관성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원칙과 현실이 전쟁으로 내몰았을 때 그것을 감내하였던 링컨은 최종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심각한 비극을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링컨은 항상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암살당하기 전에 6주 전에
이 같은 문장으로 그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연설을 들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설은요, 마지막 두 번째 취임 연설, 암살당하기 6주 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했었던 연설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 보여준 대로 그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과업들을 완수하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상처를 싸매고 전쟁으로 생겨난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하여 의를 이루고 증진시킬 수 있으며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수행하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연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아브라함 링컨의 몇 가지 명언들을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인물 탐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상원의원의 선거에서 낙선을 한 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는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를 갖추어 간다.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게 마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지는 자기의 결심에 달려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들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인물 탐구를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노트에도 적어보시고 마음에도 새기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기를 조용히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물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